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1일 정오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장소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선에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이 회담이 이루어졌으면은 트럼프는 극적 효과에 집착하다가 김정은의 전술에 말려들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볼튼, 폼페오, 켈리는 비서실장이고 폼페오는 국무장관, 볼튼은 안보부 장관인데 세 사람이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합의문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합의에 대한 대강이 깊게 논의되고 있고 거의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왜냐? 양쪽이 다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로서 이제는 의젓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는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 더 실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배수진입니다. 이것을 넘는, 이것을 무시하는 합의를 트럼프와 과연 맺을 수 있느냐 하는데 큰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배수진은 트럼프가 쳤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정권, 오바마, 부시 다 김정은, 김정일에게 속았다. 그런 실수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핵동결 협상에서 탈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참모들, 볼튼, 폼페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비핵화다. 또 영구적인 비핵화다. 모든 핵시설, 핵폭탄, 연구시설 다 없애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 해가지고 축적한 데이터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재취업시켜야 된다. 이것은 패전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목표까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리 이 차관보는 이 부시 정부 때 제임스 켈리입니다만은 2002년 9월에 2002년 가을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우라늄 농축으로 핵폭탄 만들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아시아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은 결과를 비관적으로 본다.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힌더스틴이라는 사람은 코리 힌더스틴 전 에너지부 핵안보 비확산정책 담당 선임조정관인데 이 사람은 이 핵동결 또는 핵폐기 등등 이 군축과 관계되는 핵군축과 관계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VOA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금정이 너무나 어렵다. 금정. 국제사회가 실제로 핵무장한 나라를 핵폐기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정, 폐기, 금정이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김정은, 트럼프는 화려한 선언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즉 금정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정말 미지의 세계다. 미지의 세계다. 겁니다. 대충 미국에서는 북한이 약 60개의 핵폭탄 갖고 있다.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1000개 넘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 40군데의 비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한 100동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10,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 다 재취업시켜야 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지금 전쟁에서 지금 패전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은 화려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실무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금정, 폐기라는 실무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때쯤 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약 300명의 이 사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택도 없다. 그리고 우선 북한이 정직하게 신고를 할 것이냐. 북한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 있나? 그걸 북한이 신고한 거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걸 신랑이 벌리다가는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다 배수진을 쳤는데 근사한 레토릭의 선언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선언문에는 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한다. 뭐 2020년까지 한다. 그때 되면은 이제 재선 기간이니까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그게 재선하느냐 못하느냐 걸려 있으니까 또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논의한다. 또는 미북 수교도 논의한다. 뭐 이런 근사한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작 핵 폐기를 위한 금정 단계로 들어가면은 진척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 아주 고전적 고민이 이렇게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결책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 그러면은 넓게 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박근혜 정부 때 주 유엔 대사를 하고 지금 경희대 교수로 있는 오준 대사가 문화일보에 시평을 썼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고 협상하되 금정은 철저히 해야 한다. 믿고 협상하되 금정은 철저히 해야 한다. 믿고 협상하되 금정은 철저히 해야 한다. 믿고 협상하되 사실은 믿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금정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 김정은이가 과거의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지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다. 뭐냐 하면은 3차에 걸쳐 강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오늘날 외부와의 경제 활동 없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은 없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까지 더해가지고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어떤 나라도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 이번 북한의 비핵화는 제재가 없었던 과거 몇 차례의 합의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이 있다. 둘째,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다. 과거에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하고 몇 년 후 무산시키는 패턴 속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쪽이
북한의 비핵화를,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는 쪽이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미 핵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갈 것은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미국, 한국, 일본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회담을 질질 끌 수가 있다. 질질 끌되 단 하나 요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오준 대사가 강조점을 찍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거나 장기화하더라도 대북 제재라는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북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계속하기보다는 대북 제재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입법 행위와 같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다. 제재 결의의 채택을 위한 과정이 길고 험난했듯이 해제를 위한 과정도 어렵다. 채택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를 가끔 했는데 해제 과정에서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의 북한 비핵화 합의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북 제재라는 하나의 보험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이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보상을 중지하는 정도가 대응책이었다면 이제는 대북 제재의 유지 또는 강화라는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 아니 더 강화하겠다는 카드를 하나 확실한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를 살려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국제사회를 속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속인다고 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있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진정성을 믿던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강하든 간에 일단 비핵화 약속을 환영하고 미북 간에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시점인 것 같다. 잘 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잘못되더라도 김정은을 판문점에 나오게 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면 된다. 요약하면은 시간이 우리 편이다. 국제사회 편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는 게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 변수가 문재인 정부의 태도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는 절대 해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김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꾸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냐. 문재인 정권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요. 미국 사람들의 70%가 이 회담을 지금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지지의 뜻은 완전한 비핵화를 당신이 받아내겠다는 그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는 뜻이죠. 속 오라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트럼프도 부담이 큰 것입니다. 어쨌든 양쪽에 다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할 것 같은 배수진을 친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하루 만난답니다. 만나서 일종의 고개춤을 춰야 된다. 지금 미국 언론이 고개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댄스를 해야 되는데
고개춤을 춰야 됩니다. 고개춤이라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고개춤을 어떻게 출 것이냐? 지켜보기로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한국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위한 회담이 되고 한반도의 주인인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우리의 생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로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각자가 말로, 글로,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바뀌어야 역사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